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입니다. 포커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선주자와 종교에서 대선주자들의 종교가 어떤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대선주자와 병역을 시작으로 해서 보수 빅텐트가 가능할지, 그리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준석, 한동훈 두 후보의 결전, 혈투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런 주제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선주자와 병역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큰 선거 할 때마다 늘 문제되는 게 이런 병역 문제죠. 이번에도 여러 후보들이 출마를 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병역 면제된 후보도 있고, 또 방위로 군복무를 마친 그런 후보도 있고, 또 육군병장도 있고 장교 출신도 있고, 이번에는 좀 다양합니다. 그 상황을 한번 좀 쭉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후보들 먼저 표부터 좀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정리한 표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 쭉 보면은 김경수 후보는 면제, 김동연 후보는 이제 보충역 방위, 그리고 김두관 후보는 이제 출마 안 하는 걸로 했죠. 이렇게 해서 병장, 또 김문수 후보 면제, 이렇게 쭉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부 이제 출마 포기한 후보들도 있는데 참고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명 한 명 한번 좀 살펴볼까요? 좀 병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후보들 중심으로 한 명 한 명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면제받은 이유가 뭔가 이렇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이 1986년도 86학번으로 서울대 인류학과에 김경수 전 지사가 입학을 해서 그때 한번 신체 검사를 받고, 이제 한번 그 이듬해 87년도에 신체 검사를 받죠. 86년도에 신체 검사 나왔던 걸 연기를 해서 87년도에 받는데, 그때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공활이라고 당시에 학생 운동을 하던 그런 쪽에서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노동자들과 같이 노동을 하면서 이제 의식화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공활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부상을 입은 거죠. 와우 수원에 있는 한 공단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그때 일을 했는데, 그때 기계의 이쪽 손가락이 이제 찍히면서 근위지절 강직, 이 좀 어렵더라고요. 말이 근위지절 강직이라는 손가락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해서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왼손 검지 손가락 접합 수술, 이게 잘리면서 접합 수술을 받아서 그 후유증으로 이제 5급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아서 병역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큰 틀에서 당시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학생운동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동운동, 공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농민운동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그때 손가락이 이제 잘리면서 그것으로 접합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병역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쉽게 말하는 방위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등치도 있고 건강한데 왜 보충역 판정을 받았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안경을 썼습니다. 근시 때문에 이 방위 판정을 받고 1978년부터 성남시의 태평이동 동사무소에서 그 방위 근무를 14개월간 했습니다. 시력 검사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과거 선거 출마했을 때 제기가 좀 됐었습니다. 병역 판정 당시에는 0.04 중등도 근시, 이걸로 이제 해서 병역 보충역 처분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신체 검사할 때는 왼쪽이 0.3, 오른쪽은 0.2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걔 눈이 안 좋아졌는데 갑자기 눈이 또 좋아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이 당시에 조금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김동연 지사 측에서는 1차 시력 검사 결과가 0.6 이하로 나와서 군의관에게 2차 정밀진사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공무원 신체 시력 검사는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군대 이 병역 판정 시력 검사 이거는 군의관이 하는 아주 정밀 검사다. 어떤 조작이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동연 지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은행에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히 내가 그 병역을 그 조작할 이유도 없는 거고 또 그럴 어떤 뭐 사회적인 배경 백도 없는 거고 흑수저 출신인데 무슨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면서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해서 그 문제가 그렇게 뭐 이슈화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1979년 5월에 만기 제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죠. 그래서 큰 어떤 뭐 문제가 이슈화가 크게 됐던 그런 적은 아니고 장남과 차남, 장남은 이제 현역 판정을 받고 나중에 좀 백혈병으로 사망을 하죠. 그리고 차남은 이제 현역병으로 입대해서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병역 면제,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이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1971년 일인데요. 신체검사에서 중이염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당시에 좀 이 경기지사 출마하고 할 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중이염은 자연 치유되거나 완치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고 만약에 군대를 면제받을 정도면 그 이후에 상당한 어떤 청력의 장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김 후보가 김 전 장관이 뭐 보충기 끼고 다닌다는 이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이거 뭔가 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김 전 장관 측에서는 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김 전 장관이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국군 보안대에 강제 징집이 돼서 그런 상황이다. 어떤 다른 의혹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장티푸스 등 걸려서 국군 통합병원에서 징집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이 중이염에 걸렸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이제 나은 듯 싶었는데 그 여러 가지 뭐 노동운동 활동 이런 거 학생운동 등을 하면서 또 장티푸스가 그 당시에 또 걸려가지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과거에 걸렸던 중이염을 다시 재발시켰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군 면제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위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군의관으로 복무를 했죠. 해군 군의관 1991년 해군에 입대해서 3년간 군의관으로 복무를 해서 대위로 그렇게 전역을 했습니다. 장교 전역자죠. 91년 2월 6일부터 94년 4월까지 그래서 39개월 뭐 굉장히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군의관으로. 첫 1년은 진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경남 진해에서 해군 해양의학 적성훈련원 현재의 해양의료원 해양의학지원소인데 여기에서 이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잠수 생리장교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의 뭐 주말마다 외박 받아서 이때도 서울에 좀 많이 왔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2년은 서울의 국군 의무사령부의 예방의학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서울이니까 집으로 거의 출퇴근을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도 당시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아니 무슨 군 생활을 너무 그렇게 매주 집에 가고 또 집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이거 뭐 귀족 군 생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별난 컴퓨터 의사 안철수라는 그런 책 95년 출간된 책인데 여기에서 이제 군대 생활과 관련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조금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39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에게는 커다란 어떤 공백기였다. 어떤 의학 연구를 할 수도 없고 또 컴퓨터 공부를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라면서 엄청난 그것은 나한테는 좀 고문이었다라고 좀 그렇게 이제 군대 생활이라는 그 기간의 공백 또 군 생활이 사회와 또 뭐 아무래도 그래도 단절됐으니까 그런 것이 좀 힘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고문이었다 이런 얘기를 거기다 써놔가지고 상대 후보들이나 상대 진영에서 아니 군 생활을 무슨 고문이라고 그렇게 편하게 했으면서 그렇게 표현하냐 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안철수 의원은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3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좋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한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니 그렇게 논문을 쓸 정도로 군대 생활이 편했단 말이야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마 군의관 장교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정복 그 인천시장 뭐 공무원 뭐 많이 거친 분이죠. 장관도 많이 거치고 공직사에서 오래 근무한 유정복 시장은 학사장교를 마쳤습니다. 학사장교. 그래서 1981년 9월에 학사장교 1기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을 해서 양구에 있는 강원도 양구에 있는 21사단에서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학사장교 총동문회장까지 역임을 했죠. 학사장교 1기다 보니까 이제 중위로 전역을 했는데 어떤 그런 상징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총동문회장에서 학사장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뭐 많이 가서 참석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84년 9월 30일 날 전역하고 나서 이제 총무처에서 첫 번째 공직 근무를 하게 됩니다. 23회 행시에 1979년 말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공직 근무를 하게 되고 94년에 38살로 김포군수가 돼서 전국 최연소 군수라는 타이틀을 이때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학사장교로 유정복 시장은 병역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팔장애로 병역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2021년 7월 달에 그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죠. 이게 팔이 이렇게 굽어진 사진을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사진인데 팔이 이제 공장에서 청소년 시절에 일할 때 프레스 기계 왼쪽 손목 바깥쪽이 이제 끼어서 손목 관절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장애 6급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군대를 면제받게 되죠. 저 왼쪽 팔이 그것을 보여줘서 이재명 전 대표가 저걸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 뭐 바로 치료를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뭐 당시에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본격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또 어린 마음에 이거 뭐 아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봐 그런 생각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장애 판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차렷 자세를 하는 거 요거 좀 싫어하고요. 이 굽은 왼손으로만 주로 마이크를 많이 잡습니다. 차렷 자세로 전신 사진 찍으면 왼쪽 팔이 굽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같이 뭐 줄 서서 사진 찍는 거 이런 걸 좀 싫어한다고 하고 마이크를 왼손으로 잡는 버릇이 과거부터 쭉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 장애 6급 판정을 받으면서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어떨까요? 이준석 의원은 이번 또 대선 후보 중에 특이한 겁니다. 병역특례로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이걸로 이제 군대를 마쳤습니다. 2015년에 썰전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카지노장에 CCTV 설치하는 게 내가 군대 시절에 내가 하는 일이었다.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병역특례요원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이렇게 나누는데 그 이준석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해서 마쳤고, 당시 이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1기 선발 과정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2010년 일인데, 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뭐 병역 의혹을 또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랑 김남국 전 의원이 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 과정에 특혜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선발위원장을 맡은 분이 나와서 특혜는 무슨 특혜냐, 그런 거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준석 의원이 당시 연수생의 선발 사업 지원서도 공개하고 뭐 관련된 정부 처리 기사 자격증, 자신의 자격증도 공개하고 이러면서 그게 그냥 사그러들었죠. 지난해 12월 달에 2024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에 이준석 의원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관련된 얘기도 뭐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병역특례 하면서 SI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해외에 서버 들고 팔러 다니던 그런 기억이 난다. 정말 기억이 많이 난다. 과거에는 주로 이렇게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일을 주로 했는데, 이런 어린 시절을 벗어나 이제 서비스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울 뻔했다라고, 자신이 이제 병역특례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했던 활동, 그것을 이때 또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제 그 다음에 이철우 경북지사죠. 이철우 경북지사는 상병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1978년 5월 육군에 입대를 해서 정보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80년 8월 14일 만기 전역하는 걸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군에서 근무를 했었죠. 사법연수원 수료 후에 사법연수원 37기로 수료를 했죠. 사법연수원 37기로 수료를 하고 나서 98년 5월 1일 공군 법무관으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제18 전투비행단, 여기에서 군복무를 시작을 했고, 2001년 4월 30일 날 공군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이 법무관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좀 특이한 게, 되게 이제 법무관 하면 그냥 거기서 뭐 공부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여유 있게 지내면서 전역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동훈 전 대표 여기 전투비행단 법무관으로 있으면서 인지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속 부대 간부 중령인데요, 인지 수사에서 수뢰죄로 구속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당시에도 화제였던 거죠. 법무관이 이런 인지 수사를 해서 간부를 구속한다는 게 화제여서, 이때부터 이제 검찰에서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좀 눈여겨봤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바로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 검사가 되죠. 바로 이제 중앙지검에 근무를 하게 되고, 형사 9부라는 데가 이제 경제사범들을 수사하는 특수부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동훈 검사로서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군 법무관으로 근무할 때 하나 좀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슬픈 일을 하나 겪었다고 그렇게 자신이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친구 중에 한 명이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다 죽었다는 겁니다. 부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 3시쯤 들어가던 길에 관사 문 앞에서 쓰러져 잤는데 아침에 발견됐고, 비가 와서 이제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아마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가슴 아팠던 법무관 시절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방위 보충역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영남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고시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검사가 돼서 내가 저걸 고치겠다라고 하면서 고시 공부를, 사법시험 공부를 했는데 몇 차례 낙방을 하죠. 계속 낙방을 하다가 이제 방위를
가게 됩니다. 저체중 및 근시. 체중이 상당히 낮았고 근시가 있어서 그걸로 보충력 판정을 받습니다. 지금 이제 배우자인 이순삼 씨의 고향이 전북 부안, 그쪽에서 해안에서 보충력 근무를 하게 되죠. 그래도 처가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해서 좀 뭐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해병대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쓴 책 중에 나 돌아가고 싶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군복무 시절 관련된 얘기 좀 써놓은 게 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신검을 받았는데 몸무게가 48kg였다. 예, 저 지금 나오는 사진이 그 당시에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방위 복무를 할 때의 시절입니다. 뭐 자세나 이런 게 지금 홍준표 시장 연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대학 4학년 때 신검을 받았는데 몸무게가 48kg이었고 근시가 겹쳐서 14개월 방위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연애하던 사람과 헤어진 것도 싫었고 고시 공부를 중단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뭐 이러면서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은 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들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나 봐요. 두 아들은 아버지가 고시 합격하고 법무관으로 제대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방위병 출신인 걸 알고 무척 아들들이 실망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면서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왠지 병역 의무를 부실하게 이행한 것 같아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방위 출신이라는 것이 미안하고 창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05년도 중앙일보 보도에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해병대에 지원해서라도 떳떳하게 병역을 마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아들은 의무경찰과 해병대를 자원했다. 하면서 그들이 아버지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있다라고 아들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 보충력 방위로 병역 의무를 마쳤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이번 대선에 출마한 분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양양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대략 어떻게 병역 의무를 마쳤는지 또 면제가 됐다면 면제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제기됐던 의혹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 제가 쭉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대선 주자들의 재산이라든지 기타 대선 주자들의 어떤 뭐 배우자라든지 또 전과 등등등 이런 거 이제 계속 아마 지금 대선 주자들이 압축돼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압축되는 대로 그에 맞춰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선 주자와 종교 전해드린 것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포커스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